렛가이드 1.24는 NRC가 특정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데 수용 가능한 방법과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규제 지침입니다. 문서 제목은 가압경수로 방사성 가스 저장 탱크 고장 잠재 방사선 영향평가 가정 렛가이드 1.24 리비전 01입니다. 발행일 1972년 3월입니다. 전체 범위는 적용 규정, 관련 지침, NRC 심사직원의 수용 가능한 접근법, 세부 기술 조건, 구현 방식과 참고 문헌을 포함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렛가이드 1.24는 NRC 규제 지침 1.24, 그리고 NRC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입니다. 세부 기술 내용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세부 기술 내용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부분의 판단 구조는 NRC가 인정하는 적용 기준과 사용 전 확인 조건을 나누어 보는 데 있습니다. 실무 적용 시에는 세부 조건과 최신 인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 세부 기준은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소개 10CFI 파트 50의 섹션 PPT 34 신청 내용 기술 정보는 건설 허가 또는 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각 신청자가 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중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을 평가할 목적으로 시설의 구조, 시스템 및 구성 요소의 설계 및 성능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방사성 가스 저장 탱크는 가압수력 원자로에서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 것을 줄이거나 방지하는 수단으로 방사성 가스를 분기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탱크나 입구 또는 배출 파이프의 파열, 작업자 실수 또는 밸브 오작동으로 인해 이러한 탱크 중 하나의 내용물이 우발적으로 방출되는 것은 공중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이러한 구성 요소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사고 중 하나입니다. 이 안전 지침에는 이 가정된 사고의 방사선학적 결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가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이한 현장 특성, 공장 설계 특징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해 개별 사례별로 고려되는 다른 가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10CFI 파트 50은 생산 및 이용시설 국내 인허가 규정입니다. 비세부 기준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토론 방사성 가스 저장 탱크는 가압수력 원자로에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줄이거나 방지하는 수단으로 방사성 가스의 분개를 허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NRC는 NRC 직원이 기관 규정의 특정 부분을 구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규제 지침을 발행합니다. 규제 지침은 규제를 대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준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 안에서는 대중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발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탱크가 제공되어 운영 유연성을 제공하고 하나 이상의 탱크를 장기간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과 경납 거무할 수 있습니다. 부패 탱크에 저장된 대부분의 가스는 액체 이물질 보류 탱크에서 옮겨진 덮개가스, 일반적으로 질소입니다. 방사성 성분은 주로 희가스인 크립톤과 크세논, 일부 크립톤과 크세논 동위원소의 밀입자 딸, 그리고 미량의 할로겐입니다. 크립톤 85를 제외하고 원자로 유출물에 존재하는 주요 비활성 기체 방사성 핵종의 가장 긴 반감기는 5.27일, 크세논 133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스를 60일 동안 저장하면 크립톤 85를 제외한 모든 방사성 핵종이 본질적으로 붕괴되어 제거됩니다. 가스 붕괴 탱크가 파열될 확률은 낮습니다. 그러나 작업자 오류나 밸브 또는 가압 완화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한 우발적 방출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 정상 작동 중 단일 고장으로 인해 계산된 내부 전시 노출이 10CFI 파트 100 지침보다 실질적으로 낮아야 한다고 간주됩니다. 이러한 단일 고장 발생 가능성과 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양보다 현재 건설 중인 대형 발전소에서 더 많은 양의 방사성 가스가 생성될 것이라는 것이 인식됩니다.
방사성 가스의 양이 증가하면 사용되는 가스 저장 탱크의 수나 크기도 상당히 증가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ASME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부주의한 방출 가능성과 탱크의 높은 비활성 가스 함량을 고려하고 그러한 가스 붕괴 탱크가 일반적으로 원자로 경납 용기 외부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그러한 우발적 방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록 B에서 텐시-F 알파트 50까지 요구되는 강력한 품질 보증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는 식별된 구조, 시스템 및 구성 요소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통제를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일치하는 범위까지 제공합니다. 입니다. 프로그램은 필요한 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특수 제어, 프로세스, 테스트 장비, 도구 및 기술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적절한 숙련도가 달성되고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세뇌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방사성 가스 저장 시스템 설계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 영역을 언급합니다. 가스 저장 시스템의 수소가 축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소와 산소의 폭발성 혼합물이 붕괴 탱크에 축적되지 않도록 공기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스 저장 장치는 탱크 간 방사성 가스의 흐름을 방지하여 사고 시 방출되는 가스의 양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 중에 탱크가 서로 경납 건물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작업자 오류나 밸브 오작동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방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가스로 인해 현장 직원이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배관 경로를 지정하기 위해 과압 완화 시스템 설계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스 저장 시스템 구성품은 차량 제어 불능, 크레인 오작동, 낙하물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산업사고 발생으로 인해 저장된 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시스템 손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강풍에 의해 외부에서 생성된 미사일은 가스 저장 시스템 손상의 잠재적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의 방사선학적 결과가 그러한 미사일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높은 풍속에 의해 완화될지라도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ASME는 ASME입니다. 시 세부 기준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RC의 수용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기체 이물질 저장 탱크에 가정된 고장으로 인한 방사성 가스 방출과 관련된 가정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A. 세부 기준은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예의, 근거 제시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원자로는 1%의 연료 결함으로 최대 출력으로 작동해왔으며 평형 노심 주기가 거의 끝날 무렵 저온 상태로의 정지가 수행되었습니다. 가동 중단 후 가능한 한빨리 모든 비활성 가스를 1차 냉각 시스템에서 제거하고 고장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 붕괴 탱크로 옮겼습니다. B 세부 기준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 요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고장난 것으로 가정된 붕괴 탱크의 최대 함량은 탱크의 비활성 가스 재고를 계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방사성 붕괴는 1차 시스템에서 붕괴 탱크로 가스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최소 시간 동안만 계산해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C 세부 기준은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고장은 폐가스 이송이 완료되는 즉시 발생하여 탱크의 전체 내용물이 건물로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단일 탱크에서만 비활성 가스 재고가 방출된다는 가정은 모든 가스 붕괴 탱크가 사용 중일 때마다 서로 경납 건물된다는 전제에 기초합니다. D. 세부 기준에서는 ASME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와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모든 비활성 가스는 이 시간 동안 건물 지상에서 누출되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지상 누출에 대한 대기 확산 가정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세부 기준은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지상 점오염온으로부터의 대기 확산에 대한 기본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1세부 기준에서는 NRC 지침이 제시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 ASME 코드의 기술 요건,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1세부 기준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용 가능하다는 표현이 조건 없는 사용 허가가 아니라 정해진 제한과 근거 확인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부 기준은 코드 케이스를 적용할 때 지침의 역할과 코드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자의 입증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지상 방출의 경우 본 지침에서 다루는 사고의 방사선학적 결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대기 확산 계수일은 다음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세부 기준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FIGURE1은 규제 입장 2, A에 주어진 파운드 수준 방출에 대한 방정식을 사용하여 도출된 대기 확산 계수, C/Q 대 거리의 도표입니다. 방사성 구름으로부터 외부 전신 선량에 대한 보수적인 근사치를 얻기 위해 다음 가정과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전신 선량은 무한 구름 가정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즉, 구름의 크기는 감마선과 베타 입자가 이동하는 거리에 비해 크다고 가정합니다. 원자로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선량은 해당 거리의 최대 지면 농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입방미터당 치 베타 방사능 큐리를 포함하는 무한하고 균일한 구름의 경우 구름 중심의 공기 중 베타 선량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베이터 D 무한대 0.4572 베이터 치 베이터 D 무한대 무한 구름의 베타 선량률 RAD 초 2베이터 분해당 평균 베타 에너지 MEVDIS 치 구름 내 베타 또는 감마 방출 동위원소의 농도 키리 M3 조직 내 베타 입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한 구름에 있는 베타 방출체의 표면 신체 선량률은 이 양의 절반 또는 다음과 같이 근사화될 수 있습니다. 1세부 기준은 ASME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일적절한 현장 기상 데이터를 얻을 때까지 이러한 확산 계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상, 지형, 지리적 위치 등 현장 조건에 대한 이용 가능한 정보로 인해 잠재적인 외부 노출에 대한 보수적인 추정을 보장하기 위해보다 제한적인 매개 변수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렉가이드 대시 1.24월 PAGE 감마 방출 물질의 경우 구름 중심 공기 중 선량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개머디 무한대 0.5072 개머치 WHERE 개머디 무한대 무한구름의 감마 선량률 RAD 초 2개머 분해당 평균 감마 에너지 MEVDIS 그러나 지면이 있기 때문에 수용체는 구름의 절반, 반무한에만 노출된 것으로 가정하고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개머디 0.252 개머치 따라서 구름 경로 중심에 위치한 개인의 총 베타 또는 감마 선량은 다음과 같이 근사화될 수 있습니다. 동위원소 부삼에 제시된 분계당 방출되는 베타 및 감마 에너지의 평균을 구하고 ICRP 간행물리에 설명된 방법에 따라 사용합니다. 3세부 기준은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예외, 근거 제시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따라서 기준 자체와 적용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렉가이드 1.24의 전체 취지는 규제 지침이 규정 자체가 아니라 NRC가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보는 기술적 접근을 제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서는 원문 규정, 최신 리비전 포항, 인허가 근거, 그리고 신청자나 인허가 보유자의 입증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